네,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 미국장에서는 과매수 구간에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셈입니다. 나스닥 1% 하락, 또 러셀의 상대적인 강세 보였다는 내용 앵커의 시선에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테마 장세 올 여름 기대된다라는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종호 앵커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전일장 수급 통한 오늘의 또 시장 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 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종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6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1일 이후 처음으로 2,600선 하회한 것인데요. 이번 주 지금 어떻게 장세 보고 계신지 짧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뭐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차익에 대한 우려감은 항상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은 물론 이제 그 절대적이긴 하지만은 예전만큼의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 시장을 짓누르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어떤 주가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단순 어떤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하락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기존의 어떤 주조주가 좀 바뀌는 과정에서 순환매 관점이 좀 들고 있으니까 이 종목별로 뭐 키맞추기 장세 언젠가 다시 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일장에서 단기적으로 과열 부담 덜어내는 과정으로 매물 소화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호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 호재에 움직였는데요. 먼저 리비안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설을 사용한다는 소식에 대유 플러스 휴맥스홀딩스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각각 9.98%, 7.34%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죠.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출시에 움직인 리튬 테마도 눈에 띄는데요.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은 가격 제한선까지 오른 모습이죠. 각각 9.91%, 9.87% 강하게 시세를 쏟아낸 모습입니다. 오늘 캐리와 친구들이 중국에서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캐리 소프트도 시간외에서 강한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2.55% 오른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섹터 관련해서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캐리와 슈퍼콜라라고 합니다, 제목이요. 네네. 자, 그러면 시간외 특징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하이드로 리튬 봐야 될 텐데요. 네. 뭐 이제 뭐 리튬에 대한 계속 업그레이드 출시가 되면서 또 리튬 플러스 같은 경우 하이드로 리튬의 어떤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초고순도 어떤 리튬에 대한 출시 부분에 있어서 하이드로 리튬이 주가가 시간으로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은 이제 중국 쪽에서 공급을 뭐 많이 할 수 있냐, 공급을 적게 하냐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네. 이 리튬 관련주들을 뭐 전고체 배터리 어떤 소재나 이쪽으로 이 판단하면서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거는 리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수요와 어떤 공급, 뭐 채굴 이 부분을 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고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좀 잡음도 있었고 뭐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올해 초에 어떤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좀 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뭐 펀드멘탈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조정 구간을 거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조정이 언제 끝나냐, 뭐 이 부분은 역시 뭐 시적에 대한 부분이 뭐 적자가 축소되고 흑자 전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지금 현재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하이드로 리튬의 바닥이 언제냐 하는 거는 소위 의미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명, 그 기업명에 리튬이 들어갔지만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이 SOC 사업이거든요. 이쪽에서 매출액이 사업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SOC 사업 쪽에서의 이 경기 전망이나 어떤 실적, 특히 이제 국내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좀 그 좋다. 라고 좀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어떤 기존의 뭐 SOC 사업 축소도 있겠지만은 이 재무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뭐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뭐 이거에 대한 이 이자 비용이나 그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점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본 사업이 경기가 좀 좋아졌을 때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이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보다도 어차피 좀 시간에서 좀 나왔던 종목이라서 네.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한번 이 반등하는 구간을 한번 지켜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좀 느꼈습니다. 리튬 가격 변동성 좀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겠고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좀 아이디어 주시죠. 뭐 적극적인 매수는 말씀은 좀 안 드리지만 지금 이제 왜냐하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주가가 좀 오버슈팅한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종가로 3만 뭐 900원에 끝난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말씀드렸던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보유자 영역에서 이 어제 종가 수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34,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 주가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목표 주가에서 매도하는 관점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 어제 종가 이하에서 들어가신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 34,000원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지난 19일 이후 3거래일 연속 그리고 기관은 14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개인 홀로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순매도 기조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특징주입니다. 2천억 실탄을 확보하면서 수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22거래일 연속 무려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또다시 두산 에너빌리티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라면값 인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결제 사절단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농심도 눈에 띄는데요. K라면의 매력으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기회입니다. 1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외국인은 대표적인 여름 테마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태경케미칼에도 확실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네요. 이어서 살펴보시면 LG전자 그리고 티웨이항공도 각각 7거래일, 4거래일씩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입니다. 보상형 광고 플랫폼 기업 MBT가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22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변압기가 호주에 첫 상륙을 했다고 하죠. 이 부분이 또 확인이 되면서 16거래일 효성중공업을 담고 있고요. 하나오션 연이은 수주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가 2배 튀어오르면서 8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TMC도 5거래일, 토비스는 4거래일 연속 이렇게 담아가면서 확실히 기관이 다양하게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정정 말씀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리소프트가 시간 외에서 6.69%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특징주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섹터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섹터가 좀 다양하다는 부분이 네. 지금 약간의 좀 시장의 주도주가 좀 없는 상황이라고도 예, 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시장이 약간 좀 어떤 방향성이 좀 없죠. 뭐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태경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 태경케미칼은 드라이 아이스라고 그냥 생각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백과탄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여름 때 항상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준 상황이고, 이 재미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 태경케미칼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배달 주문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냉동식품에 쓰이는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올라간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한 그런 네. 그 전망. 어쨌든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정치가 높아지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드라이 아이스로만 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조선주들이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용접을 할 때 이 액체 탄산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수요 부분이 지금 태경케미칼의 어떤 실적 전망을 더욱더 좀 좋게 만든 상황이고, 우선 이 태경케미칼이 이 조선 업체들한테 이 납품하는 액체탄산이 고객이 거의 대부분 납품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 전에 현대중공업 계열 또 하나오션 쪽에서 납품하다가 지금 작년 연말에 삼성중공업과도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의 든든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어떤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탄산가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가 조선 업체도 그렇고 이 말씀드렸던 이 뭐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가도 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019년만 본다고 하더라도 4, 5년 전에 킬로그램당 이 탄산가스가 한 180원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 올해 1분기 때는 이 300원을 넘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원재료 가격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진 부분이 이 태경케미칼이 올해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또 여기서 이 주가는 많이 안 움직였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 시즌 때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그 부분이 거의 뭐 1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과 함께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저평가 수준은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는 태경케미칼. 지금 조선 용접용 액체 탄산에 대한 매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드라이 아이스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자,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지금 영업이익 한 145억, 작년 대비해서도 그래도 30-40%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네. 아무튼 뭐 이런 전망만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사상 최고치 실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본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지금 현재 초입 그 시작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어제 종가 15,050원에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케미칼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요, 기관수 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하나 꼽아주시죠. 토비스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토비스도 주가가 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부분이고, 어제 신고가를 또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서 좀 매수하기 들어가기 좀 편한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뭐 토비스 뭐 주가로 본업이라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디스플레이 쪽이죠.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그 어떤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본업이 아니라 주가 측면에서는 저희는 봐야 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카지노 업황. 카지노 모니터.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카지노 모니터 쪽에서의 이런 좀 기술력을 좀 갖고 있고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토비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1분기 때 뭐 영업이익 또한 29, 뭔가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뭐 900% 이상 오른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산업용 모니터
모니터 매출액이 좀 올라가는 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본업 쪽에서의 이 매출이 이 토비스의 그런 그 실적에 안정적으로 좀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원재료 비중의 30% 정도 차지하는 게 이제 LCD 패널 가격이거든요. 네. 패널 가격이 지금 그 안정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 대한 비용 은 좀 그 크게 좀 부담이 없고 오히려 좀 운송비나 이런 부분 쪽만 신경을 잘 쓰면은 이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엔데믹 이후에 어떤 이 리오프닝 기조에 따라서 카지노 업황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이렇게 느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는 먼저 토비스 쪽에서 먼저 선반영됐던 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게이밍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 안에서도 이제 토비스에 대한 관심은 이 전방 산업이 좋아질 때 분명히 이 관심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주가는 먼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산업용 모니터, 전장용 디스플레이, 국내 탑티어 기업이죠. 토비스에 대한 부분 살펴보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13,800원, 뭐 신고가까지 다시 또 어제 14,120원까지 좀 갱신한 상태인데, 네. 뭐 좋습니다. 뭐 신고가가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일장 발빠른 사모펀드는 어떤 종목을 담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발빠른 사모펀드는 통큰 전기차 투자의 현대차를 먼저 이름을 올렸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3.08% 강한 시세 역시 분출된 모습이죠. 2차 전지 분리막 제조업체 WCP가 뒤를 이었습니다. 역시나 2.73% 강하게 오른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유럽에서 판매량이 약 6% 증가한 기아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에 이어 미국 시장의 러브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9% 강한 시세 분출한 모습이죠. 또 6월 들어 20% 이상 주가를 끌어올린 포스코 DX, 뉴진스 르세라핌을 뒤를 이을 걸그룹 런칭을 앞두고 있는 하이브까지 사모펀드가 부지런히 담고 있는데요. 각각 마이너스 0.91%, 1.33%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사모펀드의 러브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어제장에서요. 현대 인베스터데이의 미래 전략을 공개를 하면서 자동차 업종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강세 눈에 띄었습니다. 자, 사모펀드 특징주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아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자동차 업종이 그나마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상태에서 약간 순환매 관점에서 주도주로 부상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어떤 좀 매수나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거래량과 함께 좀 주가 양봉을 띄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또 판단되고 있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저는 다 좋게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많이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는 현대차 말씀드렸으니까 기아를 말씀드릴 텐데, 네. 어떻게 보면 EV 쪽에서의 이 실적이 나오는 어떤 글로벌 차 중에서는 테슬라 다음에 기아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SUV 쪽에서 EV9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전기차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기아를 테슬라 다음으로 좀 좋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아가 이제 좋은 점이 이제 SUV 쪽에서의 이 미국이나 여러 가지 또 글로벌에 대한 판매 부분을 좀 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그 신종 차량의 스펙트럼 넓히는 게 아니라 이 SUV 쪽으로의 특히 이제 EV9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EV9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세그먼트 시장 쪽에서는 뭐 경쟁 상대가 많이 없어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희소 가치도 저는 분명히 있고, 희소 가치라는 게 뭐 자동차 업체는 이제 브랜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아 어제 거래량과 함께 양봉 뛰었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83,900원 매수하기 참 좋은 차트도 그렇고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 92,000원, 손절가는 7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사모펀드 특징주의 토픽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종목단의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